디바인 성형외과 송선호 원장입니다. 언제부턴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의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는 했었는데 막상 정작 어떤 과 의사가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은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진로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의대 생활하면서 앞으로 어떤 의사로 살아야 하고 평생 어떤 진료를 볼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남동생이랑 항상 축구공이나 야구 글러브 같은 운동기구들 가방에 잔뜩 넣어서 동네 운동장 가서 둘이서 몇 시간 동안 놀다가 집에 오는 길에 문방구에 들러서 로봇 비행기, 탱크 이런 조립식 같은 거 사다가 같이 조립하고 놀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활동적인 편이라고 생각해서 수술하는 과가 저랑 잘 맞을 것 같았고 본과 3학년 때 여러 과 실습을 돌면서 그때 성형외과에 대한 확신이 처음으로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 어르신들 중에 의사 선생님도 없고 성형외과에서의 삶은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 여쭤볼 분도 주변에 안 계셔서 지금 생각하면 좀 양돌한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본과 4학년쯤에 신사역 인근에 있던 성형외과에 제가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갔었습니다. 원장님 잠깐 뵐 수 있냐고 여쭤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원장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제 소개를 정중히 드리고 제가 성형외과를 지원하고 싶은데 주변에 여쭤볼 분도 안 계시고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삶이 너무도 궁금해서 용기를 내서 찾아왔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참을 자세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나중에 잘할 것 같다, 열심히 하면 좋겠다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개원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악기 같은 거 하나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직접 바이올린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는 지금 악기 대신에 일본어랑 테니스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그때 선생님 성함이랑 병원명이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불쑥 찾아갔던 이름 모를 학생에게 좋은 말씀 해주셨던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성형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디바인 성형외과의 디바인은 신성한, 아주 훌륭한, 멋진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아이 이름을 짓는 것처럼 지으려고 하면 대부분 있는 이름이거나 또 너무 튀는 이름은 싫고 너무 무난한 이름도 또 별로인 것 같고 정말 어렵습니다. 개원이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성형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과하게 진단을 내리거나 과한 스타일의 성형 수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의사가 수술을 권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셔도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면 예뻐질 것 같은 꼭 필요해 보이는 수술만 주로 진단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결과라는 것이 항상 제 뜻대로만 될 수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디바인이라는 병원명이 거기에 딱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병원도 이제 홍보나 마케팅 쪽보다는 의사회나 연구에 학회 발표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도 디바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더 훌륭하고 멋진 수술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바인 성형외과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진료 볼 때 전부 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성격상 안 되는 걸 된다고 하거나 무리하게 수술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원하고 지금까지 항상 진심을 담아서 진료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 주력 수술 분야는 디바인의 뒷트임, 밑트임인 러블리트임 그리고 뒤트임 복원, 눈 재수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하면 어떤 수술 전문이세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희끼리도 서로 묻습니다. 무슨 수술 많이 해? 선생님은 어떻게 그 수술만 하게 되셨어요? 갑자기 난 오늘부터 이것만 해야지?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라고 이제 저희끼리도 사실 많이 물어보는데요. 10년쯤 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우문현답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거라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윤곽수술 외에 모든 수술을 하고 있지만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 비율이 저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러블리트임, 뒤트임 복원, 눈 재수술로 찾아주고 계셔서 현재 저의 주력 수술 분야는 눈 수술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조화입니다.
무조건 큰 눈, 높은 코, 큰 가슴 뭐 이런 것이 아닌 얼굴 또는 몸의 각 부위가 다른 부위와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잘 어우러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추구하는 성형수술의 방향도 자연스러움과 조화로움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눈과 이목구비가 크다면 크고 화려한 쌍꺼풀이 어울리고 아름답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러운 크기의 쌍꺼풀에 잘 뜨는 눈이 더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성형 스타일이 예쁘게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 어울리고 맞는 성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시작할 때 수술을 결심하신 이유, 수술하고 좋아지고 싶으신 점을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미의 기준과 원하시는 수술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재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진단 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수술하고 나서 만족도를 높이려면 수술하기 전 상담할 때 어떤 이유로 이런 수술을 할 예정이고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어떤 점은 교정이 다 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확실하게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지만 개원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찾아와 주셨던 일본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눈 수술을 받으셨었는데 마음에 아주 들어 하셨었고 손수 한글로 쓴 편지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사이트에 한국에 이제 신의 손을 가진 성형외과 의사가 있다고 글을 올려주셨었는데 물론 그 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 글을 올려주신 즈음해서 정말 많은 일본 분께서 제 병원을 찾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제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고자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고 눈높이 일본어를 한 3년 정도 하고 작년부터 1년째 일본어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JLPT 5급 시험을 받고 연말에는 4급 시험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지금도 찾아주시는 일본 분들의 진료와 일본어 공부가 어느덧 제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진단을 내리지 않고 필요한 수술만 권하고 최대한 어울리는 선에서 수술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성형외과 의사로서 평생 은퇴할 때까지 저에게 수술받은 모든 분들 큰 부작용 없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것, 저는 이 목표를 위해서 더 멀리 바라보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항상 신뢰와 정직함을 선택하고 수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타협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이 끝나면 결과에 대해서 다 느낍니다. 내가 모든 과정마다 최선을 다했는지, 마지막 수치 한순간까지 집중해서 다 했는지, 그랬다면 수술에 대해서 일말의 찝찝함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모든 진료와 수술이 끝났을 때 항상 최선을 다하고 뿌듯함만 남기는 좋은 성형외과 의사가 되도록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디바인 성형외과 원장 송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